아이고 오랜만입니다. 그 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뭘 또 그 사이에 또 뭐 구독자가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사람 쪽팔리게. 오늘은 저기 육군사관학교 폐교라기보다는 이제 전환 내지는 이제 통합이라고 봐야 되겠죠. 뭐 일종의 징벌적인 성격이 좀 강하긴 합니다. 어, 그동안 이제 육사가 우리 군의 주축이자 뭐 국방의 어를 격으로 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많은 공을 세웠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죠. 그리고 어, 많은 군사 반란 이제 그동안 있었던 군사 반란의 주역들이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충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육사 출신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육사 출신 동창회에서 어, 나쁜 놈 하나 나왔다고 뭐 전체 학교를 다 폐교하느냐라는 식의 어떤 항변이라든지, 그렇게 따지자면 뭐 서울대에서 나온 놈들은 나쁜 놈이 더 많은데 왜 서울대 안에 세냐라는 어떤 그런 어, 논리도 등장하는데, 뭐 타당한 듯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정작 놓치고 있는 거는 그런 문과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총을 들지 않은 자들의 어떤 범죄 행위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그 영향이라는 게 상당히 지엽적이죠. 하지만은 나라를 지키라고 지어준 총칼을 든 놈들이 뭐 권력을 찬탈을 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고 욕심을 부린다면은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. 자, 그러면 한 번씩 그 지금 오늘 그 육사 동창회장이란 놈이 사과할 테니 없던 걸로 물려달라, 그리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뭐 재검토하기라고 했다고 그러는데, 뭐 국방부라든지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이게 없어지면은 당장의 어떤 육사가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. 어차피 자기네들은 다 졸업했지만, 하지만은 그 육사 출신이라는 어떤 그 네임밸류에서 오는 어떤 특혜, 그리고 이 특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나라의 아주 곳곳에 이제 뿌리박은 그런 어떤 어, 이권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.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방 비리라는 거,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뭐 김모 장관이란 놈이 되도 않은 그 미국 그 로키든가 뭐 하여튼 그 중에 전투기까지 바꿔치기 해가지고 했던 그런 거, 이것뿐만 아니죠. 뭐 쌀부터 시작해서 군화 뭐 온갖 그 병영 비리에는 이권이 개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그게 항상 그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은 이제 군에서 좋은 요직, 보직을, 꿀보직을 차지하고 성승장구했다가 이제 나온 자들이 이제 그런 비리의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 얼마 전에 그 도로공사에서 나왔던 그 도로공사 무슨 뭐 그 뭐라고 합니까, 퇴사자들 모임에서도 그런 엄청난 비리가 터져 나왔듯이 그 육사라는 그 존재들이 이 나라의 군부를 전부 장악을 하면서 요직을 차지하고 제대를 하고 퇴역을 하면서 물러나면서 한 자리씩 다 가져갔단 말이죠. 그게 지금 이제 송두리째 무너지니까.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육사라는 게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어떤 그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, 운명이라, 이 같이 엮여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난리인 거예요. 자, 한번 봅시다. 뭐 여러 이야기할 거 없고. 자, 이제 이 박정희, 예, 그 조선경비사관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육사의 전신입니다. 2기 졸업생입니다. 61년 5월 10일 날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죠.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경상북도나 뭐 경상남북도
부산 지역 가면 아직 뭐 성인처럼 떠발 떨고 일부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저도 과거에는 구국의 위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뭐 그런 걸로 했지만 사실상 이자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주 그냥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. 그리고 이자가 실시했던 모든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 도적질한 겁니다. 그 이전에 문민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걸 지가 했던 거고, 그 뒤로 이제 그 이자를 둘러싼 자들이 이제 저질렀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모시던 그 이놈을 모시던 그 가장 믿었던 부하 김재규 장군이죠. 저는 그 김재규 장군 복권이 아직도 미뤄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, 뭐 어쨌든 간에 오죽했으면은 그 부하가 처단을 했을 정도로 그 썩어 빠진 위원이인가. 그리고 이 그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우리 젊은이들 보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라 경제를 일으켰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사는 놈들도 있는데 다 개소리예요. 자, 이놈이 이제 61년도에 이제 시초 스타트를 끊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죽던 날 12월 79년 12월 12일 날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 노태우와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. 물론 이때도 육사 출신들 중에 이제 반란군에 맞섰던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. 아마 그 정승화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아마 육사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, 하지만은 반란군에 섰던 자들 보면 대다수가 육사 출신들입니다. 삼사관이나 아니면은 저기 ROTC 출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자, 이놈들이 또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오랫동안 이 나라를 갉아먹었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, 박근혜 시절에 이 친구 말입니다. 조현천인가? 기무사령관입니다. 또 그 계엄령 문건에 연루가 돼서 미국으로 톡겼죠. 미국에 톡겨가지고 거기서 연금 받아먹고 살다가 이게 돌아왔는데 유야무야가 됐어요. 뭐 실행이 안 됐던 거고. 근데 이자가 작성했던 그때의 어떤 쿠데타, 계엄령 문건이 이번에도 사용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놈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. 자, 보십시오. 벌써 세 번째입니다. 그러니까 2017년, 예? 79년, 61년. 자, 이제 마지막이 어디냐? 여기죠.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지시라고는 하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주모자들입니다. 뭐 김용현, 이진우, 그 다음에 여인영, 전부 다 육사예요. 38기, 48기. 물론 여기에 맞섰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항명을 했던 자들은 보면은 다 보면 이번에 그 정도 뭡니까 수방사 출신이지만 그 출동을 제지했다고 한다는 그 대령, 그 사람이 어이없게도 이번에 지금 또 피의자로 또 둔갑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한 모양인데, 그 사람 3사 출신이에요. 또 여기에 맞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누굽니까? 국정원의 그 누구야?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육사 출신이죠. 하지만 또 맞섰던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은 항상 세력의 중심에, 쿠데타 세력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. 자,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학교마다 학풍이란 게 있어요. 학풍. 그 학교를 이어가는 어떤 대들이 이어가는 학풍.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각 지방대들도 그렇고 뭐 서울 소재 대학들도 다 그런 각 학교마다 독특한 학풍 같은 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학풍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신입생들이 입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선배라든지 아니면 교수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한대요. 너희들 중에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.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오면서부터
어떤 특권의식 그리고 선민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항상 얘들이 이제 저지를 때에 내세우는 논리는 구국입니다. 위민,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.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을 하고 자기네들이 나눠서 나라를 정화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앞세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항상 법이 앞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총과 칼을 쥐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다르다고 판단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나설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오래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불과 2년 전까지 면면이 이 학교 출신들의 대가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. 그거는 부인을 해서는 안 되죠. 자, 보십시오. 어떤 특정 집단 조직 폭력배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럼 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깡패잖아요. 네? 거기 출신들 중에서도 보면은 좋은 놈이 있어요. 의리를 앞세우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. 하지만 그 우두머리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의 것을 뺏어야 되죠. 그 밑에 있는 일부 부하들이 그게 보기 싫다고 한들 결국 조직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. 나는 이 육사를 일종의 어떤 그 조직 폭력배의 집단에 비유를 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. 항상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네들이 나갈 바는 정해져가 있거든. 군요직,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나가서 이 나라를 뭐 지키겠다는 거대한 어떤 그런 그 신념에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더러운 욕망 같은 것들. 그 이권들 아니면은 그 미쳤다고 그거 가가지고 난리를 치겠어요. 그 2년에 한 번, 3년에 한 번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있는 거죠.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도 내가 분명히 한번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연 이제 이 상황에서 저런 장교들이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. 왜냐하면 이자들은 장교라는 그 존재들은 말이죠. 임관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남에 위해서 지배를 하고 명령을 하는 존재들입니다.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그런 하부 조직의 고충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몰라요. 자, 보십시오.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과장이 픽 날아 들어온다. 사회 경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던 놈이 그냥 학벌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과장이나 부장으로 온다.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, 그러니까 일부 평사원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쥐뿔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. 그냥 쥐만 할 줄 안다는 거 외에는. 자,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군을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. 뭐 우리는 뭐 사실상 이제 모병제가 아니고 개병제니까 관광제로 끌려갔다 2년만 고생하면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어쨌든 군을 끌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장교들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과연 그 장교들을 이렇게 4년 동안 장교 수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재벌로 치면은 어떤 경영자 수업 비슷한 걸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꽂아가지고 우리 군을 이끌어가야 되느냐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죠.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장교들이 많아요.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그 통합 뭐 사관학교도 다 없애버리고 일반 군 출신부터 그러니까 일병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뛰어난 자들을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장교로 올리고 영관급으로 올리고 위관급으로 영관급으로 그리고 장군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뭐
뭡니까 군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자리, 군 경력이 필요한 자리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이제 맞지 않겠냐. 더 이상 이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장교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군을 장악하게 해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언젠가는 또 그럴 겁니다. 저는 통합 그 사관학교도 언젠가는 그 안에서 그 출신들이 계속 해먹게 된다면 군의 요직을 찾아야 된다면 그게 또 다른 육사가 아니겠냐라는 거죠. 뭐 물론 거기서 회사 뭐 공사 이렇게 나눠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육사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통합된 사관학교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현대전의 양상을 봤을 때는 저런 장교들을 일반 병에서 선발을 해서 이제 양성을 하는 것이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육사에서 뭐 각종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소리들을 늘어놓고 그 하나도 그 내가 들어봤을 때는 육사의 존치를 위한 어떤 논리로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부족해요.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합니까? 매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마다 총동창회든 뭐든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석고대절을 하고 했더라면은 그 진정성이란 게 어느 정도 지금 뭐 믿어지겠지만 막상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사과할 테니 재검토해달라는 그런 거 아주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그거. 자, 이 대통령이 뭐 짐작 저 마음 먹은 거는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나겠지만은 차제라도 이런 자들이 다시는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 사관학교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뭐 시간도 없고 이런데 뭐 글도 쓰고 그 글을 또 줄줄이 읊고 하는 것도 짜증나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영상하는 것도 귀찮고 저는 그냥 내 시부리고 싶은 대로 시부리다 그냥 끝나는 거니까 뭐 목소리가 좀 안 좋고 방송 이거 녹음 장비도 족 같은 거예요. 이거 마이크 하나 들고 하는 거예요. 듣기 싫으면은 그냥 패스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